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은 오래된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벽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고 공기에는 가벼운 향이 감돌며 무엇인가 오래된 것이 깨어나려는 기운이 감지됩니다. 탁자 위에는 3개의 병이 놓여 있습니다. 각각은 다르게 빛나고 각기 다른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깊이 반응하는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말한다고. 논리가 닿지 않는 그 깊은 세계에서 언어 대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미지, 색, 형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의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3개의 병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무엇인가가 이끌려 나올 수 있는 문. 당신이 어떤 병을 선택하느냐는 지금 당신의 무의식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는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왜 하필 이 병이 눈에 띄었는가? 왜 그 색, 그 형상, 그 느낌에 끌렸는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호감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영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부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도 자주 이 부름을 무시합니다. 바쁜 삶, 외부의 소음, 타인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듣는 법을 잊어버리죠. 하지만 이 영상의 시작에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병을 하나 고르는 이 단순한 행위는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은 어떤 진실을 마주하고자 하는가? 이 병들은 각각 하나의 아키타입을 상징합니다. 융은 아키타입을 인간 정신의 원형적 구조라 설명했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공유해온 심상의 패턴들, 꿈, 신화, 예술 속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존재들. 이 병들은 바로 그러한 원형들을 품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지금 당신의 내면과 공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은 황금빛과 푸른 소용돌이가 얽힌 병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색이 조각처럼 흩어진 모자이크 병. 세 번째는 녹색과 금빛이 고요히 어우러진 병입니다. 각각은 다른 에너지, 다른 성향, 다른 상처와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미래를 점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될 사람을 예언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거울은 자아와 무의식을 연결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외면을 보지만 상징적 거울은 우리 내면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감춰진 욕망, 억눌린 감정, 그리고 아직 피어나지 못한 가능성들. 그러니 이 병들을 바라보며 단순히 어느 게 더 예쁜가를 묻지 마십시오. 대신 무엇이 내 안을 울리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당신의 오래된 기억을 자극하는가? 어떤 병을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느껴지는가? 바로 그곳에 당신 무의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병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선택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닿은 그 처음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반응했고 마음은 이미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의식 위로 끌어올릴 뿐입니다. 이제 각 병이 상징하는 아키타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당신도 몰랐던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 잊어버린 어떤 진실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잠재적 가능성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고른 병은 당신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직면할 필요가 있는 자기의 한 조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조각은 당신의 상처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으며 성장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항상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으로 이끄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문이 열립니다. 병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시선이 첫 번째 병에 멈춥니다. 황금빛 바탕 위에 푸른 소용돌이가 섞여 있는 병. 마치 태양이 정신의 하늘을 뚫고 나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듯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병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이 병을 선택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빛을 추구하는 사람, 의미를 갈망하는 지성의 탐험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 융이 말한 아키타입 중에서 이 병은 지혜의 탐색자 혹은 내면의 철학자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깊은 갈망입니다.
왜 사는가? 고통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삶의 복잡한 수수께끼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해석하려는 힘. 이 병을 선택한 당신은 바로 그런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노란색은 태양의 색이자 의식의 색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이는 자각, 명료함, 통찰을 상징하죠. 파란 소용돌이는 감정과 무의식 깊이를 상징합니다. 즉, 이 병은 정신과 감정 사이의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당신 안에는 감정의 깊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을 이해하려는 시도, 그것이 곧 당신의 여정입니다. 이 아키타입의 사람들은 종종 세상을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통찰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꿰뚫어 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종종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려 하면 삶의 단순한 기쁨을 놓치기도 하니까요. 이 아키타입에는 흔히 고독이 따라옵니다. 타인의 고민을 잘 들어주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감정보다는 생각으로 소통하는 경향이 있기에 때때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갑거나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감정의 결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법보다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당신은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거기서 질서를 찾아내는데 능숙합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어둠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능력은 당신이 지닌 귀중한 재능입니다. 그 재능은 때로 사람들의 내면을 밝혀주기도 하고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또 다른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지식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외면해온 감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 이름 붙일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내면의 긴장.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됨의 징표입니다. 이 병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지성과 함께 감정도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지성에 따뜻한 인간미를 더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탐색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어둠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처럼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당신은 이미 빛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으로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지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상처를 느끼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통합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은 사명을 지닌 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더 이해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풀어내는 능력, 그리고 혼돈 속에서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자 하는 본능. 그 모든 것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고난 선물이며 동시에 책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립감, 타인과의 간극은 결국 당신이 먼저 자신을 받아들일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지성, 당신의 투명한 시선,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여린 마음까지 모두가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병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으며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합니다. 빛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을 감싸 안으십시오. 두 번째 병 앞에 멈춰 섭니다. 병의 표면은 마치 수천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듯 무지갯빛 파편들이 불규칙하게 반짝입니다. 어떤 색이 중심도 아니고 모양은 일정하지 않으며 빛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당신은 어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감정이 스며들듯 올라오고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아픔이 섞인 감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혼의 연금술사 혹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흩어져 있는 조각들, 그 속에 수많은 색깔, 균일하지 않은 형태,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이 한때 부서졌으나 그 부서진 파편들을 다시 이어 붙여가며 만들어낸 영혼의 모자이크를 반영합니다. 이 병을 선택한 당신은 삶 속에서 감정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쁨과 상실, 사랑과 상처, 절망과 희망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 그리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융심리학에서 연금술은 단지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변형 과정을 의미합니다. 무의식 속의 원초적인 혼란, 그림자,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통합해 나가는 여정. 당신은 바로 이 연금술적 여정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아픔을 통해 깊이를 배워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꺼리는 감정의 심연 속에서 당신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모자이크 병은 감각적 직관, 심리적 깊이, 정서적 공감 능력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단어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고 침묵 속의 메시지를 감지하며 타인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하죠. 감정의 스폰지처럼 살아온 시간들, 남들의 상처를 흡수하면서도 정작 당신 자신의 아픔은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당신을 고독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거칠게 느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은둔의 시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재생하고 다시 삶에 나아갈 힘을 되찾기 위한 시간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병을 선택한 당신은 또한 예술적 감성과 깊은 직관을 지닌 존재입니다. 감정의 결을 표현하는 방식이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악, 그림, 글, 향기 혹은 침묵. 당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만의 치유의 힘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치유가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많은 이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데는 인색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데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반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 수용, 자기 보살핌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연금술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아키타입은 세상을 더 아름답고 깊이 있게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단순한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 숨겨진 의미와 진동들입니다. 당신은 삶을 직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나선형이며 반복 속에서 진화를 읽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할 때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실해지고 더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깊이를 언제나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민감하다는 말, 너무 복잡하다는 평가, 또는 왜 그렇게까지 느끼냐는 비난을 들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수성은 약점이 아니라 정제된 지혜입니다. 그것은 얇은 껍질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의 불길 속을 지나온 영혼의 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영혼의 연금술사로서 다음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그 따뜻한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치유하고 그 치유를 토대로 더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당신만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병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메시지입니다. 깨어진 조각들이 다시 이어졌을 때 그 안에서 새로운 빛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빛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세상에 나누어 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세 번째 병 앞에 섰을 때 무언가 다릅니다. 그 안에는 요란한 색도 화려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강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병은 짙은 녹색을 바탕으로 빛을 받을 때마다 금빛이 은은하게 반사됩니다. 마치 오래된 숲의 기운과 오래도록 간직된 신뢰의 감각이 이 병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 병을 선택한 당신은 단단함과 온기를 동시에 지닌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내면의 수호자 혹은 고요한 힘의 상징, 바로 고귀한 수호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녹색은 심장의 색입니다. 융심리학에서 이는 치유, 조화, 균형,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금빛은 존엄성, 명예, 자기 가치감을 의미하죠. 이 병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있는 사람만이 그 내면의 상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병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 속에서 단단한 기둥처럼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고 종종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돌보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가 필요할 때 당신은 침묵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존재로
당신은 타인에게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쉽게 칭찬합니다. 대운든하다, 믿을 수 있다, 강하다. 하지만 그런 말들 속에는 종종 당신이 겪어야 했던 내면의 무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주었지만 정작 당신의 어깨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처럼 느껴졌고 고통을 표현하는 대신 참고 견디는 쪽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강함은 선택이었지만 어쩌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 병은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주는 수호자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써온 것은 아닌가요? 이 아키타입의 그림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과도한 자기 억제, 도움을 거절하는 태도, 감정의 고립, 타인을 지키기 위해 너무 오래 자신을 후순위로 밀어냈다면 이제는 균형을 회복할 때입니다. 고귀한 수호자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연약함도 존중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인간미를 더 빛나게 합니다. 이 병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자신도 지켜주고 싶다는 내면의 요청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정직, 정의, 신뢰, 이 단어들은 당신 삶의 뿌리처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을 보면 참을 수 없고 타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당신은 조용하지만 내면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서적 도덕성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자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망도 많았을 겁니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거나 당신의 진심이 왜곡되어 돌아온 경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상처는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닫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다시 그 마음을 천천히 열어볼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조용한 사랑, 당신의 일관된 헌신, 당신의 지켜주는 힘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이제는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충실할 때 당신의 수호자적 에너지는 더욱 풍요롭게 피어납니다. 당신은 늘 누군가의 버팀목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이들의 마음은 때로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힘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세계는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존재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이 병은 침묵 속의 사랑, 존엄한 인내, 고요한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속성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도 부드럽게 흘려보내십시오. 당신 역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세 개의 병이 보여준 당신의 아키타입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개의 병, 세 가지 길, 세 가지 아키타입. 당신은 그중 하나를 선택했지만 어쩌면 그 안에 모든 자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장은 단지 선택의 결과를 말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비추는 무의식의 거울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이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격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색가, 상처 입은 치유자, 조용한 수호자. 이들은 당신 안에 모두 존재하는 아키타입이며 각기 다른 시기마다 전면에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자처럼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선택한 병은 단순히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무의식은 늘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상처, 우리가 외면한 열망, 우리가 억눌러온 힘. 이 테스트는 그 무의식의 목소리를 상징의 언어로 드러낸 도구였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첫 번째 병, 지성의 빛을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은 삶을 다시 해석하고자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질서를 찾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명료한 사고로 다스리려는 내면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속삭임도 들려올 것입니다. 이제는 이성과 감정을 통합할 때입니다.
두 번째 병, 연금술사의 병을 골랐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깊은 감정적 전환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거나 자신도 몰랐던 감정의 층을 만나는 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며 이제 그 감정을 지혜로 변환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타인을 돌보듯 자신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 고귀한 수호자의 상징을 선택한 당신은 지금까지 쌓아온 내면의 단단함 속에 조용한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책임과 신뢰의 무게를 감당해온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보호하는 역할에서 보호받는 존재로서의 자기를 수용하는 것이 당신의 다음 성장의 문을 열 열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 테스트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마주하는 당신의 태도 속에 있습니다. 병을 고르고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내면과 조용히 대화한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어떤 진동을 바라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정체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통합되어가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당신이 고른 병은 내일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그 유동성, 그 생동감이야말로 자기 실현의 여정입니다. 칼 융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명확해지려면 먼저 당신의 마음속 어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당신은 그 어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상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잊고 있던 자기의 일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깊은 변형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이 시기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의 나를 외면해 왔는가? 오늘 이 선택을 통해 나는 어떤 가능성과 다시 연결되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방향입니다. 당신의 삶이 앞으로 걸어갈 길 위에 놓인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조용한 초대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을 울렸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병이 당신을 이끌었는지, 그 병이 당신에게 무엇을 느끼게 했는지, 당신의 한 줄의 진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영혼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여정을 다른 이와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일어서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존재들이니까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색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그 빛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그대로